황홍이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평생 자연스럽게 해왔던 어떤 사적인 습관, 즉 자위 행위를 멈추었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노년층 남성들은 청년기부터 자위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거나 금기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건강 문제, 사회적 인식, 혹은 자기 자신과의 거리감으로 인해 이 습관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히 멈춰버린 이 행위의 부재가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위 행위를 완전히 끊는 것은 단순히 선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순환, 호르몬 분비, 수면의 질, 자신감, 전립선 기능, 정서적 안정감, 심지어는 존엄성과 노화의 질까지 포함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을 위한 건강 정보가 꾸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쉬우셨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몸은 받지 못하는 자극에 분명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느려지는 것은 단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지듯 성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위 행위가 완전히 멈추면 골반 부위의 혈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각 저하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극에 민감하던 조직이 점차 위축되고 탄력이 줄어들며 때로는 통증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질건조나 자극감 혹은 몸과의 유대감 상실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가장 놀라는 점은 이러한 신체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만 자극이 없으면 몸은 예전에 익숙했던 감각을 점차 잊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한 번 잃은 기능을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자위 행위를 하면 골반 조직의 탄력과 감각,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욕망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정체를 막고 불편을 줄이며 향후 문제를 예방하는 자기 관리의 한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를 닦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다른 중요한 신체 부위를 방치하십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신체적 기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즐거움과 연결되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 정서적 단절이 남기는 흔적. 노년기에 자위 행위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로도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자신이 자신의 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몸을 사용하는 관리자가 된 듯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듯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감정적 단절은 처음에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외모에 대한 무관심, 자신감의 저하, 그리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한때 위안과 기쁨을 주던 행위는 어느 순간 회피하거나 잊힌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존재의 확신을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이 단순한 행위는 나이 들며 잊혀졌던 주체성과 자아감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 자신에 대한 신뢰, 내면과의 연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적인 습관이 사라지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불안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예전에 생기있던 내면,
세계는 점점 무감각함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줄고 열린 태도도 사라지며 삶의 기쁨 자체가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너무 늦고 나서야 깨닫는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친밀한 연결을 멈추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도 조금씩 끊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거리감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곧이어 몸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중요한 샘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그 기관의 문제를 느낄 때쯤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중장년 남성의 건강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작은 샘은 성기능과 배뇨기능 모두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를 겪기 전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자위나 성관계를 통한 정기적인 사정이 단지 쾌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립선을 지키는 예방적 역할도 한다는 점입니다. 자위를 완전히 멈추면 전립선 내 분비액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전립선 우렬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렬은 압박감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정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오래된 체액을 배출하며 그 부위의 혈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활동이 없으면 전립선은 쉽게 비대해질 수 있으며 이를 전립선비대증이라 합니다. 이 증상은 배뇨에 어려움을 주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의학적 관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기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예방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항상 첫 번째 선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자위 행위만으로도 이 중요한 기관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가 주는 이 점은 단지 신체 기관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작고 사적인 행위가 뇌 화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수면의 질, 기분의 안정, 심지어 사고의 명료함까지도 말입니다. 만약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시, 호르몬 균형과 뇌화학의 연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자위 행위의 이점 중 하나는 나이든 이후에도 뇌의 화학 반응과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자극을 받고 절정에 이르면 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프로락틴 같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분 조절, 수면 개선, 불안 완화, 면역력 유지 등 전반적인 건강에 관여합니다. 불면이나 우울, 스트레스가 흔해지는 노년기에는 이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도파민은 동기를 부여하고 정서적인 연결감을 높여줍니다. 옥시토신은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의 안정과 유대감을 줍니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이고 사고를 맑게 만들어주며 프로락틴은 깊은 수면과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약도, 병원 진료도 없이 오직 사적인 한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현상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호르몬 활동이 사라지면 정서적 안정감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거나 무기력해지는 감정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오래 남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나 집중력, 심지어 신체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뇌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화학적 신호의 전달이자 자신을 안정시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뇌가 정기적인 자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잊고 지내는 한 부분, 바로 몸의 존재감과 존엄감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지점으로 향해 갑니다. 5. 촉각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필요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으로부터의 접촉 기회를 점점 잃어갑니다. 포옹은 줄어들고 친밀한 관계도 사라지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몸조차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접촉의 부재, 특히 자기 자신과의 접촉이 사라지면 깊은 정서적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인 부분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위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자기 돌봄입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위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노년층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몸을 고장나기 쉬운 기계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씻고 옷을 입고 약을 먹는 일은 반복되지만 그 몸이 걸어온 삶에 대해 따뜻하게 느끼고 존중하는 일은 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거리감은 무감각함이나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이 틈을 메웁니다. 그 시간은 느려지고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단순한 의무가 아닌 돌봄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순간이 됩니다. 자위는 단순히 성적 행위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에게 말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나는 아직 나 자신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촉각을 다시 되찾는 경험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외로움을 조용히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연결만큼이나 강력한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관계의 형태가 변하거나 사라질 때에도 자위는 친밀감과 주도권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6. 친밀함은 관계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를 질병이나 시간 앞에서 떠나보내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감정적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혼자 지내는 이들도 많아지며 은퇴 이후의 삶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내 삶에서 친밀감은 끝난 걸까?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타인과 함께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위는 중장년 남성이 어떤 관계 상태에 있든 간에 자신의 욕망, 따뜻함, 그리고 감정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는 누군가를 대체하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독립의 표현입니다. 나의 조건과 방식으로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누군가와 이별했다고 해서 즐거움이나 위로, 온기를 느낄 능력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내면 깊숙이 일가우는 시간입니다. 타인과의 접촉이 어렵거나 감정적 거리감이 커질 때 이러한 자기와의 연결은 정서적 균형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로운 저녁 시간에도 마음을 지탱해주며 관계가 없더라도 나는 여전히 온전하고 감정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런 감정적 회복력은 깊은 치유를 가져오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에 대해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오래된 부담과 마주할 때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해악은 생각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수치심을 스스로에 대한 수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변화는 노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7. 이제는 부끄러움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특히 자위에 대해서는 가족, 종교,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과 판단을 받으며 침묵 속에 감춰져 왔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오랜 시간 몸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조용히 왜곡시켰고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수치심은 본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위는 약함이나 도덕적 결함의 징표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때로는 치유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입니다. 수십 년간 따라다닌 그 수치심을 내려놓는 일은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위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단순한 수용이 아닌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깊은 안도가 들어옵니다. 내 몸이 여전히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고 기쁨과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걸음걸이에 품위가 실리고 밤의 잠은 더욱 편안해지며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기 돌봄이라는 공간을 마음속에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돌봄을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도를 담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더욱 소중합니다. 8. 안전하고 건강한 자기 친밀감을 위한 실천 팁. 중장년층에게 자위는 그 어떤 자기 관리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편안한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은 당연히 변화합니다. 예전에 좋았던 방식이 지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먼저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에 집중하세요. 만약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하다면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찰을 줄이고 자극을 완화해 줄 뿐 아니라 감각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시도해보며 내게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과를 정해두지 말고 천천히 자극의 흐름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라면 민감한 부위를 부드럽게 탐색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보세요. 자극을 주는 동안뿐 아니라 시작 전과 후에도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는지, 몸이 편안해지는지, 자신과의 연결감이 생기는지를 관찰해보세요. 이런 경험은 단지 신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서적인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힘이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건강을 위한 모든 습관이 그렇듯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자기와의 연결은 기분, 혈액순환, 수면의 질, 그리고 자율감까지 도와줍니다. 이제 안전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이 중요한 건강의 일부를 계속 무시한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까요? 아마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 가장 사적인 자기 돌봄의 시간, 인생의 이 시점에 서 있는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은밀하지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기 몸과의 관계입니다.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라는 주제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당혹감 혹은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틀렸다면요. 지금 이 시기가야말로 자신과 다시 연결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면요.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시간이라면요. 지금의 몸은 과거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여전히 돌봄에 반응하고 친절에 깨어 있으며 관심을 통해 살아납니다. 접촉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비롯될 때 그 의미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선 깊은 정서와 영혼의 울림으로 확장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노년기의 자위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자기 돌봄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전립선과 골반 건강을 지키며 기분과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외로움을 줄이고 수면을 향상시키며 욕망과 자아로부터의 단절을 막아줍니다. 혼자 있어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온전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면 이제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데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존재하는데 사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나간 관념들이 여러분의 필요와 진실을 가로막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공허함 없이 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만질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 세상은 때때로 조용한 의식의 힘을 잊곤 합니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고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내게 건네는 시간.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성한 감정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움, 회복, 그리고 작은 불씨 같은 생명의 흔적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진실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나이와 함께 숨겨야 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무시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이며 사적인 기쁨이며 당신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것을 친절과 주의로 대하는 여러분의 선택은 곧 여러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존엄하게 살아간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고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의 길을 응원해봅시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숫자 1을, 아쉬웠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 길을 응원합니다.